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죠. 자, 집단 멘붕,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흥방. 그런데 묘연하다. 돌려줬으면 공천이 단수 공천으로 이루어졌을까 의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시의원 탈락 시사 다음날 단수 공천, 살려주세요. 읍소 배경도 의문이고 대화 녹취 공개 경위 규명 필요하다. 경찰 수사가 쟁점이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멘붕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네. 모두가 네.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그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그 다음 날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정화대 대변인님,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내년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그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네. 이거 공천 헌금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제 그 지방선거가 5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이분들이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소선거 군제에서는 공천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네.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그때 내가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못 받았나?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 그럼 나도 빨리 현금 준비해서 누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거 주저주저하고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각동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민주당 자체적인 정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 사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병기 의원조차도 2022년 지방단체 선거 있었을 때 구의회 의원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제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무마했었던 건데. 이게 2024년 총선 때. 아, 그렇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민주당이 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민주당 전반에 어떤 그 자기네들끼리의 끼리끼리 문화, 그러니까 좀 더 우리들끼리의 그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좀 그 온정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논란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강선우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올해 있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맡기로 했다라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천하고 결정하게 된 인물 역시 지금 현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자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점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거의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저는 사실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아직 수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저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녹취가 나오고 있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저는 그걸 처음부터 맡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난 시기에 바로 스탑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또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2026년 1월 1일 첫날인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있던 시점에는 공천 헌금 의혹의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갑질 의혹은 불거졌던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선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2024년의 총선 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 때는 공관위 검증위원장이었던 겁니다. 자, 김희정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중간 관계자가 돈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네.
예, 공천심사위원 당사자가 돈을 받은 내용이 나와버린 겁니다. 심사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총선 공천에까지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이 네네. 총선 공천 때 검증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 또한 단수 공천을 강서구에서 받았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이면 기사 보여드립니다. 화면 이렇게 보시죠.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2년 전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새삼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공천 관련 돈 받았다가 컷오프 되자 6개월 후에 돌려줬다라는 의혹을 2년 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묻혔다가 지금 강선우 의원의 공천 황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나오자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천 황금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 전 의원 목소리도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컷오프된. 컷오프 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증거를 갖고 왔어요. 네.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근데 그게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예, 그 양반 국회의원일 거 아니에요. 동작 갑에.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네. 자,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4년 2월에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인데, 자, 컷오프 대상자 2명이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었던 거죠.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회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검증위원회 측에 돈을 줬다가 컷오프 후에 반환됐다라는 진술을 이 컷오프 당한 사람들 2명에게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당 대표실에 보고했고 당 대표실에서는 윤리감찰단으로 보냈고 윤리감찰단에서 검증위원회로 보냈는데 당시의 검증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혔다. 그리고 본인은 고발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저게 2024년 2월이면은 소위 그 친명이 주도한 공천에 의해서 소위 친노들이 뭐 비명 행사라고 해가지고 그 소위 학살 뭐 공천이다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컸던 시기였고요. 네. 그 와중에 김병기 의원이 그 공관위 간사 역할, 그러니까 당의 그 수석 그 사무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들은 말은 상당히 공천에 있어서 소위 칼자를 쥐면서 상당히 악역을 많이 맡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공천 탈락 대상이 됐던 이수진 의원이 유튜브에 나서 폭로를 했던 내용인데 저게 정말 사실이면 네. 정말 뭐 지금 강선우 의원의 1억 원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그 사실이고요. 그때 아마 제대로 검증을 거쳤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워낙 이제 사건이 막 이제 공천이 긴박하게 굴러갔고 공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방침을 이제 김병기 의원 쪽에서 철회를 하면서 저 이야기는 그냥 묻혀 들어갔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네. 그때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뭐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도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도 혹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재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다 끝난 사안이다. 뭐 과거의 일이고 뭐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의 해명, 그래 사실 뭐 해명해서 본받았다 얘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뭔가 이 당 차원에서의 감찰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좀 전면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결국 김병기 의원에서 시작된 이 사안이 당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거는 뭔가 이 2024년 총선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공천 때 휘둘렀던 어떤 공천의 칼 이런 네. 것들의 파문들이 지금 묻혀졌던 어떤 이 종자들이 다시 지금 이렇게 뭔가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좀 형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살펴봐 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시 당 대표가 누구였냐? 당 대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술서를 확보했고 진술서를 당 대표실에게 이수진 전 의원은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 대표도 당시에 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가 역시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함께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신 위원님? 우선 그 당시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이 공천 탈락, 공천 배제 그 네. 상황에서 굉장히 기강된 상황에서 아마 뭐 지역 내 뭐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무슨 소문들 내지 뭐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에서 그 당시 체크를 해보니까 그거는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사안 같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보태자면은 그 아까 이제 민주당 내 그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이 뭐 공천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소랑설레가 있다 그러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올해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선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병기 의원이나 지금 강선호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공천 관련 이 파장이라는 게 사실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이라서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선호 의원도 물론이고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결자해지 차원에서 네. 정확하게 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2명에게 돈을 받았다. 그리고 컷오프가 된 이후에 그 돈을 6개월 뒤에 돌려줬다라는 게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6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논란인데, 양지 변호사님,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 어떠한 이러한 자금이라든지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이제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가 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인데, 뇌물죄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인들이 뇌물을 수수했다가 확립된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도 일반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례가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공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2018년에 나왔던 이제 판례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받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돌려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미 받았을 때 죄의 기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죄가 이미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돌려줬다라는 것은 양형에 참작할 요소다라는 확립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돌려줬다, 그래서 없던 일이다라는 주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납득되기 힘든 주장입니다.